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5월 3일 2021년 월요일 4월 넷째 주 원유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WTI 지난주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난주도 전주와 다르게 큰 차이 없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수요일 연준의 발표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백신이 계속 접종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저금리와 부양책, 재정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다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 수요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또한 오펙 회의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차트도 계속 60대 중반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입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는 WTI보다 갭 같은 게 그다지 없고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중간에 탱크를 했고 다시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원유가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차트를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64불 50에서 한번 쳐도 61불 50으로 떨어지고 곧바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상승을 하고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WTI나 브렌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이고 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지금 여름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월이죠. 가솔린 가격 상승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가격이죠. 2불 94센트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 1불 78, 약 63%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대비. 물론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4월 13일 경에 락다운이 되었고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급감한 상태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침체기를 지나서 회복기로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주와 비교해서도 약 2센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계속 이건 레귤러고 뭐 중간급 프리미엄 디젤 지금 현재 보시면 다 상승하는 상태고요. 물론 요 같은 경우는 에탄올이긴 한데 뭐 친환경적인 그 연료라고 하지만 이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솔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원유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재료 그리고 가공물 그리고 그 가공물을 써가지고 이제 생산한 곡물을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 가격이 이거 인덱스입니다. 스팟 인덱스인데 여러 가지 곡물의 가격을 인덱스화 시킨 가격인데 현재 보시면 여기가 3, 4월 정도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가파르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그 WTI 그리고 브렌트 그런 가격이 상승한 거랑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은 곡물을 생산하는데 비료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송 그런 모든 게 여기 있는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곡물을 생산할 때 비료가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원유, 그 가공물에 대한 그 비용이 굉장히 곡물을 생산할 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은 식량 가격 상승과 맞물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 압력에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CPI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식료품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가솔린 가격도 오르고 원유 가격도 오르는데 현재 그러면 시추선, 굴착기 수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미래 생산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죠. 여기 보시면 미국은 2개, 캐나다는 4개 감소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캐나다는 1년 전과 비해서 2자리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추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32개가 증가했다. 물론 국제 시장에서는 약 한 달, 2달 늦기 때문에 다음이나 다다음 달에 이제 보시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시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원유와 가솔린 디스테일 재고를 보겠습니다. 현재 어, 그다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디스테일 디젤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폭이 좀 컸고 뭐 약간 상승 뭐 예상보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소폭으로 감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와 가솔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내 원유 생산량과 수입 공급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은 이게 사주입니다. 사주치로 보시면 되고 이건 평균을 낸 거죠. 이제 지난주를 비교했을 때 이제 약 100만 배럴이 안 되게 생산을 하고 1000만 배럴, 1100만 배럴 생산을 했고요. 현재 약간 소폭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1100만 배럴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입량을 보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여기 감소를 했지만 현재 트렌드가 상승했다, 감소했다,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4주 평균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1년 전과에 비해서도 약 60만 배럴 상승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수입도 증가하고 뭐 국내 생산량은 약간 그 1,300만 배럴, 1,200만 배럴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이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고 하지만 그 수입하는 부분이 부족분을 메꿔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약 10일 정도 적은 양의 공급량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정유 생산을 보겠습니다. 현재 정유 생산은 회복하는 시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락다운을 자가격리를 하는 시점이죠. 이건 백신 맞고 회복을 하는 상태고 해서 지금 앞질렀죠. 하지만 이게 완만하게 지금 약간 조금 그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현재 정유 공장의 가동률이 8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약 85%에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가솔린의 공급량도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라서 감소를 했고 생산도 적게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공급량이 그다지 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이 차트에서 보여준 것 같이 가솔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날씨도 좋아졌고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늘었고 현재 국내 항공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시면 가솔린 디맨드 같은 경우는 4주 한 주로 보면 거의 900만 배럴 정도, 뭐 여긴 좀 줄긴 했지만 날씨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1년 전에 비해서 약 360만 배럴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요 분도 공급 분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죠. 20일 정도. 여기는 가솔린 소매와 선물 가격 디젤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은 가격과 2021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선 가솔린 가격은 전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3% 상승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젤 같은 디젤 아니죠. 우선 그 선물 가격을 보면 요거는 가솔린이고 선물 가격을 보면 1년 전과의 비교해서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가파라요. 굉장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요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추락한다고 보시면 되죠. 추락 가격.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약간 조금 템포를 주고 지금 가격이 계속 5불 범위로 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불, 45불, 45불에서 50불, 55불에서 55불, 60불, 65불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금 발생되긴 하고 있지만 약 80달러에서 90달러로 가면 거의 12월 달 2019년 12월 달 1월 가격이 됩니다. 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4억 9천만 배럴 1년 전에 비해서 3,450만 배럴이 감소를 했고 가솔린도 2억 3,500만 배럴 2억 5천만 배럴 5억 배럴 뭐 약 700만 배럴에서 약 1,500만 배럴 감소를 했습니다. 디스텔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지난주에 비해서 큽니다. 물론은 가솔린보다 디젤 상황이 보다 안정적이긴 하고 물론 항공료 수요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줄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아마 정유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약간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격이 아니라 디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분이 상승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요가 회복을 하고 이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석유 회사들은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WTI가 65불에 육박하고 있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약 70불, 68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WTI가 60불 이상으로 유지가 될 경우 2021년 올해죠. 설비 투자 버짓 그래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고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보적인 입장이 반이 넘죠. 언체인지. 하지만 지금 약 51%가 증가를 하겠다고 그리고 25% 이상 증가, 10% 이상 증가하겠다는 거. 결국은 뭐 50%는 그냥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셔도 되고 하지만 35% 정도가 굉장한 많은 시설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원유 생산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합병 인수를 하겠느냐 6개월 안에 하겠다는 회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은 반 이상인데 현재 돈을 벌어서 경쟁을 없애거나 아니면 보다 더 좋은 자산을 매입하겠다. 결과적으로 현재 자금 시장의 숨통이 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하방과 상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선물 상승 요인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겠다고.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 긍정적인 전망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경제를 말하고 있는 거고 EI의 재고 발표가 긍정적이었죠. 이것은 보시면 그 페드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별도지만 그리고 선물 하락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인도, 브라질, 일본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 현재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기타 증산 이건 공급청 요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이고요. 그러면 인도 사태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도 사태가 지금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품 그리고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30만 명 정도 하루에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 정도까지 제대로 사망할 그런 경우가 없겠죠. 그러니까 확진될 그런 상황 없을 거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이 인도가 변수가 있는 게 인도의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뭐 그렇게 되면 현재 제가 좀 말을 우선은 현재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뭐 백신으로 인해서 뭐 기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가 행동을 제가 말을 까먹어서 행동을 꾸준하게 지금 감산, 증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유 재고가 감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1년 전보다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자신감을 얻고 안정을 얻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되는 거고, 더 이상 하락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신감을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인해서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기타 더 붙일 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인도가 지금 뭐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죠. 뭐 1일 소비량은 약 500만 배럴 되고 수입량은 약 400만 배럴 안 됩니다. 수요. 근데 인도가 만약에 백신을 제대로 접종 못하고 그리고 관리를 못해서 세계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고 회복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펙은 원유 가격을 하락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가 재고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은 지금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지만,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원유가 가격이 상승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인도가 변수로 작용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희박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예, 그러면 고용 및 실업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식 기타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도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신청자가 증가됐고, 그리고 2주 연속 신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소폭으로 줄었긴 했지만, 하지만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정부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은 아직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GDP 1분기는 6.4% 증가했다. 뭐 이거 애뉴얼 베이스라고 하는데, 1년 베이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약간 조금 의문이 가는데 6.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텍스 리턴과 스티뮬러스 체크로 인해서 상승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약간 예상보다 못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 현재 코로나 실업수당은 2021년 9월에 만기가 됩니다. 현재는 만료가 돼요. 그리고 지난주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최고 경신을 했고, 그리고 원자재, 구리, 알루미늄, 목재, 곡물 다 상승을 했고요. 원유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요일 날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수요에 대한 전망과 뭐 그런 게 있겠지 하지만 달러의 약세,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국채의 수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펙 회의 결과를 한번 보면 원래 이틀을 해야 할 회의를 하루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상황과 상관없이 일체된 행동을 보여주겠다. 그냥 싱겁게 끝났습니다. 하루 그냥 취소하고, 이틀 중에 하루를 취소하고 하루만 회의를 하고 5월달, 6월달, 7월달 예정대로 감산하겠다. 그리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국 인도 상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인도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인도 부족량을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를 보겠습니다. 이제 EIA 같은 경우는 현재 2020년 870만 배럴이 감소를 했지만 2021년 570만 배럴이 1일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9,670만 배럴이 세계 수요량이다 이렇게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고 현재 그러면 수요량이 이제 2019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미국 생산량은 약 1100만 배럴이 안 되는 약 1090만 배럴이고요. 하지만 캐나다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의 얼마나 증가했다는 거는 자료를 제가 못 찾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생산량은 저번 달 4월이죠. 1046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쉽게 보면 1050만 배럴 생산을 했다는 건데 미국하고 약 40만 배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더 증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우디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생산량이 지금 엇비슷해지고 있다.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어느 일정 수준 감산량을 줄이고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이란이 생산량을 상당히 늘렸기 때문에 지금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캐나다도 포함을 해서 미국은 계속 일정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브렌트가 65불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가 자국에 있는 웨스트 콰나 넘버 원이라는 광구에 지금 엑산 모빌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라이스테드 에너지 회사에서 인도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골드만삭스에선 반면 인도 문제는 너무 오버던이고 과장됐다. 여름이면 배럴당 80불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상반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 전문 회사인 라이스타 에너지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도 원유 수입의 다변화. 인도가 지금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많이 쓰는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입량과 수요가 감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펙 원유를 주로 많이 인도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수입을 했는데 현재 미국이 인도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인도가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 셰일 오일을 인도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 거래선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기아나에 있는 원유를 수입하기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오펙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 가격도 안 낮춰주고 수입량도 많이 줄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3월간 M&A 활동이 감소되었고요. 앞으로는 M&A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산모빌과 쉐브란 그리고 로열 더치 쉘 그 다음에 BP 엑산모빌 쉐브란 1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럽계 두 회사도 배당금 증가와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영 환경이 나아졌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다코다 액세스 파이프라인 노스 다코다 이건 미국산이죠. 하루에 약 60만 배럴을 이제 계속 운송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운송할 수 있는데 지금 아미 콥 엔지니어링에서 2023월 지금 리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화두입니다. 물론 엑셀 키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산 오일을 미국으로 이제 운송을 하는 거지만 지금 노스다코다에서 지금 시카고까지 가는 게 지금 DAPL인데 미국산 원유를 수송하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제 펀더멘털이 아닌 모멘텀으로 상승. 근데 지금 펀더멘털도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인도권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고용 시장이 튼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펀더멘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약 1,500만 명 이상이 취업을 포기한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이 되겠죠. 이상이 지금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이건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백신발도 있고 부양책발도 있고 그리고 뭐 어찌 됐든 그 운송용 가솔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미국 경기 회복, 긍정적인 전망과 저금리 유지, 그리고 미국 및 오펙 플러스 재고 감소 추세. 이건 다 사실이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하루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감산량을 줄이겠다. 인도 상황을 무시해버렸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 뭐 특별히 말할 게 없다는 거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5월 3일이고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감산량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원유의 양이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지금 부양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금액을 그리고 누구한테 줘야 될지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불구에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고요. 미국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보다 이제 다른 나라, 그 미국 외의 나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영국발, 인도발, 뭐 여러 가지 변종이 있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서 전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이제 카드 어떻게 또 그 원유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원유는 이제 60불 중반 거래가 됐고 후반에 거래가 됐고요. 이제 70불도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빠지면 60불 중반이나 60불 후반에 계속 정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현재 뭐 60불 미수로는 안 간다. 그리고 배럴당 60불, 65불 이상으로 인해서 대규모 에너지 회사, 대형 에너지 회사 및 중형 에너지 회사들이 지금 시설 투자와 M&A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 셰일
컴퍼니, 인디펜던스 셰일 컴퍼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지금도 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M&A를 주도하기보다는 NMA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되게 많은 정보를 좀 담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넣고 싶었지만 시간상 그리고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넣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보다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인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원유 가격이 너무 빨리 급속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 EI의 재고 발표도 약간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